621 민족 통합의 윤리 하겠습니다. 민족 통합의 윤리니까 우리 민족 내부의 가장 큰 화두인 통일이겠죠. 통일과 관련해서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일을 해야 될까요? 얼마 전에 전 대통령이 말했죠. 통일은 대박이다. 뭐 얼마 전까지 아니에요. 정말 통일이 대박인지 아니면 통일은 해서는 안 되는 건지 뭐 요거에 대해서 논거를 한번 살펴봅시다. 즉 가운데 정렬하세요. 가운데 정렬. 통일 찬반할게요. 찬성 그리고 반대 어떤 논거를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일을 찬성하는 입장은 아주 이산가족 있지 않습니까? 이산가족의 어떤 고통을 해소한다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그 논거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우리는 원래 한민족이었지 않느냐,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을 해야 된다. 회복하는 게 우리 민족의 과제이다 라고 말을 하고, 민족 공동체 하트나 필요 없습니다. 자, 3번 세 번째는 그리하여 한반도의 이 긴장관계를 해소해야 된다. 한반도 평화 정착, 그래서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 또 논거를 제시합니다. 군사비가 감소하겠죠. 지금 군사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데 군사비 감소로 해서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복지 혜택으로 돌아가니까 빨리 통일하자. 그리고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도 해결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얼른 통일합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대 입장에서 첫 번째는 사회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발생, 그리고 군사 도발로 인한 북한에 대한 거부감, 군사 도발로 인한 북한에 대한 거부감. 세 번째는 막대한 통일 비용, 그 돈 드는 거 어떻게 할 건데? 다 우리 세금 아니냐? 뭐 이런 입장도 있죠.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 그리고 북한 주민의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뭐 이걸 탈북자들을 좀 비하하는 말로 좀 비춰져갖고, 근데 이게 적혀 있어갖고 난 좀 놀랐는데, 또 있으니까 적겠습니다. 북한 주민의 남한 이주로 인한 사회적 혼란 초래 가능성이죠. 초래된다기보다는 통합 과정에서 정치적 군사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겠죠. 체제가 통합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 다음은 이제 통일 찬반, 그 다음은 통일과 관련된 비용인데 아마 이거 6-2-2에서 6-3-1인가? 한 번 더 다룰 겁니다. 다루더라도 또 뭐 기록해 주세요. 한 번 더 들으면 되니까 조금 다르거든요. 여기는 평화 비용이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할 거는 평화 비용까지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적겠습니다. 왼쪽에서부터 적을게요. 통일과 관련된 비용. 첫 번째는 분담 비용입니다. 분담 비용은 말 그대로 분단으로 인해서 남북한이 부담하는 유무형이죠. 형태가 있고 없고 둘 다 포함하는 비용입니다.
불안감까지.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소모적인 비용이죠. 소모적인 성격, 휘발되는 성격입니다. 날아가는 거. 예를 든다면 뭐 국방비라든지 외교적 경쟁 비용, 그리고 이상가족의 고통, 이거는 유형이 아니라 무형이겠죠. 고통이라든지 뭐 소소하게 이렇게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전투적인 어떤 입장이 생기면 국민들의 불안이 좀 가중되는 측면도 있죠. 그 다음에 통일 비용 할게요. 통일 비용. 통일 비용은 말 그대로 통일 이후 남북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 부담하는 비용이죠. 이건 그래서 일종의 투자적 성격입니다. 화폐 비용, 그리고 생산시설 구축 비용. 통일 이후되면 화폐를 뭐 좀 어떻게 단위를 해야 되겠죠? 화폐를 단위라는 데 드는 비용, 생산시설 구축. 생산시설뿐만 아니라 도로라든지 기반시설도 다 미리 좀 해야 되겠죠? 미리라기보다는 통일이 된다면 생산시설이라든지 뭐 값싼 북한의 인력을 쓰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력이 남한으로 오든가 아니면 남한의 어떤 생산 기술, 뛰어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북한에 진출하던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비용들이 발생하겠죠. 이런 통일과 관련되는 편익, 이익이 무엇인가? 통일 편익이 있을까? 좀이 아니라 많이 있겠죠. 통일을 통해 얻게 되는 경제적, 비경제적 보상 혹은 혜택을 뭐 통일 편익이라 하죠. 예를 든다면 교역의 증가,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해결 또한도 이건 비경제적인 편익에 포함됩니다. 통일한국의 미래상, 이거는 그냥 듣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수준 높은 문화국가, 자주적인 민족국가, 자유로운 민주국가, 정의로운 복지국가, 평화롭고 풍요로운 국가. 이렇게 통일한국의 어떤 모습, 문화국가, 민족국가, 민주국가, 복지국가, 풍요로운 국가 이렇게 해서 이념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6-2-1 민족통합의 윤리, 이게 첫 번째 시간이죠. 6-2-1 첫 번째 시간 민족통합의 윤리 요거 이게 민족통합 윤리 이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갑자기 생겼죠. 두 번째 시간 또 보면 내용이 좀 비슷하긴 한데 그대로 좀 필기하고 들어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뿅.